한동훈 위원장, 여러 가지 정치개혁 이슈와 또 민생 이슈들, 정책들을 선보이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어제는 오랜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8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던 배현진 의원의 지역 행사 자리도 함께 했었는데, 일단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혐오, 그리고 일부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인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 집행은 절차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경찰관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에 맡기겠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25일 날 피습이 됐었고 27일 날 이틀 만에 퇴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8일 만이죠. 송파을 지역구 당원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 변호사님, 네. 8일 만에 이렇게 모습을 드렸는데 얼굴이 물론 파란 모자를 써서 상처 부분을 가렸던 걸로 이제 봉합한 부분을 가린 걸로 보이는데 얼굴이 이제 그래도 웃으면서 나름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쾌차한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도 안심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경찰 수사를 본인이 신뢰하고 있다, 믿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하는 건 이제 민주당에서는 경찰 수사가 혹시 부실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각을 세우고 있는 것과 좀 대비하는 장면을 만들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런 걸 전혀 떠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정치인을 향해서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한 단호한 메시지를 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 수사에 모든 걸 맡기겠다, 경찰을 믿는다라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 자,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 본인의 피습 사건에 대한 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을 했는데 연습한 흔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칼자국이 이렇게. 제가 그걸 보니까 또 끔찍했던 것이 거기하고 제 상처하고 이 모양이 똑같아요. 정확하게 가로로 오른쪽이 살짝 올라가는 각도가 돼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각도로 연습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하면 끔찍한데. 문명사회에서 테러를 대하는 정치의 자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방식이 있고요. 배현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그리고 손가락질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정치 장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론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음모론을 퍼줌으로써 정치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배현진 의원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니 그분이 사무실에서 연습했다. 유튜브를 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정치 혐오 등이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 확산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 정치권에서 자제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많은데 유튜브를 보니까 저렇더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장사의 테러를 활용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 배현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제 대비가 돼요. 품격 면에서. 첫째, 이재명 대표는 헬기를 이제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됐지만 헬기 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까지 옮긴 이런 이제 특혜 의혹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배현진 의원은 순천향병원 가장 가까운데 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퇴원할 때도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당무 복귀할 때 법, 칼, 펜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살았다, 이런 데 정오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배현진 의원은 그게 전혀 없었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혹 제기입니다. 음모론. 그러면 이게 근거를 내야죠. 주장만 하지 증거를 안 내요. 처음에는 이제 총리실을 고발했죠, 직원을. 그다음에 경찰이 또 이게 축소은폐했다 주장하잖아요. 급기야 이제 국정원까지 나서서 박선원 여기 민재 있잖아요. 국정원까지 이게 음모 배운 것처럼. 근데 아무런 증거를 안 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증거도 없이 음모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 이거야말로 정오 정치를 더 부추기는 이런 행위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는요, 전부 음모론이나 이런 거 주장 거두시고 오히려 이제 검경께 검찰이나 경찰
또는 이제 총리실, 국정원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 대표님 보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배현진 의원을 습격했던 중학생 여러 장면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재판에 가봐야지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중학생의 여러 모습에서 등장했던 이 장면, 유아인 씨한테 커피를 던지고 경복궁 낙서 모방범한테 지갑을 던지고 또 배현진 의원에 대한 돌멩이 습격 이런 등등은 어떤 동기로 지금 읽혀질까요? 이게 뭐 거대한 거학이 숨어 있고 뒤에 배우가 있고 뭐 그런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닌 듯한데 말이죠. 이게 패턴을 보면 사회적으로 굵직한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현장을 찾거나 개입을 해서 본인이 어떤 좀 남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 배현진 의원도 사실은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이제 상당히 그 유명세가 있고 인지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아인 씨라든지 또 이런 또 그 당시 경복궁 낙서 사건 국민들 세간의 관심을 받는 사안마다 자신이 나서서 뭔가 좀 특이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약간 주변으로부터 좀 영웅 심리, 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한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 배우로 보는 것은 전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어떤 개인의 우발적인 일탈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이런 정치 혐오가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이런 사건들은 절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변보호도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이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에 편승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